서 변호사님, 일단 법적인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그러면 이화영이는 왜 자신이 그동안 체념 상태까지 가가지고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술을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갑자기 번복을 했어요. 25일 나와가지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 거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잠깐 며칠 사이에 뭐 편지 같은 것을 내 가지고 번복을 했는데, 여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을 거야 아닙니까? 이재명 측에서 회의를 했던가, 이재명이 이제 주군이라고 본다면은 자신의 진짜 보스는 이해찬 아닙니까? 이해찬 쪽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협박을 했던가, 뭐 둘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이제 왜 불었고, 예. 또 이게 왜 편지를 써가 부인했을까? 일단 이게 부른 것부터 이유를 보면요. 예. 본인이 볼 때는 이게 혼자 덤텅이 쓰는 거예요. 부인해봤자 예. 자기는 이게 모든 자료를 알잖아요. 예. 부인해가지고 이게 내 혼자 대북 송금을 덤텅이 쓰면 자기가 쌍방울에 3억 2천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 징역 한 6, 7년 나옵니다. 네. 지금 이화영의 형량은 쌍방울에 돈 받은 게 6, 7년이에요. 3억 2천이면. 왜냐하면 이게 1억 넣으면 5년 이상, 10년 이상인데, 법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네. 보통은 이제 그 액수가 조금 작으면 감액을 해줘요. 판사가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뇌물 한 1, 2억 받으면 5년 정도 나옵니다. 이게 최소한이야. 근데 3억 2천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한 6, 7년 정도 봅니다, 보통. 근데 북한에 준 게 100억이잖아요. 예. 800만 불이니까. 그렇죠.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뭐 104억인가 뭐 그렇게. 예, 뭐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100억을 뇌물을 받으면 20몇 년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내 혼자 20몇 년 받고 또 이게 있고 3억 2천 또 있고 나는 이게 못 빠져나가는데 내 혼자 이거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되나? 이재명 보호하려고. 이런 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인정하고 불면 이재명이가 책임을 다져야지. 내가 방북하려고 쌍방울 대납한 거 아니지 않냐. 예. 아니 그냥 이거는 게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내가 300만 불 받은 거고 스마트팜도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 내가 왜 책임 다지느냐. 이 생각이 들죠. 예, 예. 그러니까 김성태가 형님 우리가 차선 찾아야 된다. 예. 눈물로 이화영한테 호소하고 이제 다 내려놓을 때 검찰 됐지 않느냐. 입장에서도 아니 당신이 다 따갖고 한다 되냐. 이러고 이게 특히 변호사가 이제 그 설득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래가 설득해가지고 하다가 잘린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설주환 변호사 한 달 전에 잘렸어요. 방송 많이 하는. 자기가 이화영한테 부르라고 설득했다고 잘린 거예요. 뭐 근데 변호사가... 자기는 부를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해하더라고. 설주환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재명이가 심은한 첩자 변호사가 있거든. 그 변호사가 이재명한테 매일 보고해. 그러겠죠. 그러니까 설주환이라는 놈이 부르라고 자백했다고 이거 허위 보고해가 저기 잘렸다고 억울해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끼리 지금 개판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화영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혼자 모든 걸 떠안고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없지 않냐. 예. 이래가지고 이게 불었는데, 예. 자, 그러면 이게 또 왜 번복했을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열어봐요. 번복한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이제 그 부인의 압박입니다. 부인. 이게 중요합니다. 부인도 탄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부인이 엄청나게 그 개딸로 이재명이를 좋아하는 개딸이고, 그런다고. 그다음에 남편을 엄청나게 지금 미워합니다. 내연녀가 있지 않습니까? 내연녀가 이게 문성옥. 예, 이름을 이게 아무도 안 까요. 저는 깝니다. 승리할 때 성옥. 예. 이 여자는 30년 내연녀입니다. 이화영이하고 주말에 체육보육국에 미장원 관계 30번. 그렇죠. 미장원 사장이 다 원장이라고 그러죠.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다 이게 미장원 주인까지 증거 넣었고요. 그리고요, 이화영이 이제 그 카톡이 쓴 거 있잖아요. 카드. 예. 카드. 이거 제가 여기 횟수를 적어왔거든요. 예. 이화영이가 쌍방울 카드 아까 제가 3억 2천 총 했다 했잖아요. 예. 3년 동안 이 카드를 2,972번
많이 더 쌍방울 카드를 2,972번, 3,000번 썼잖아. 예.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이 여자가 쓴 거야. 예. 참. 여자는 자기가 다 썼다는데 예. 자기가 다 썼대. 이화영이 무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인이 재판 지켜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예. 자기가 다 썼대.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이 문성옥 씨 당신에게 면허증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면허증이 없대. 근데 몇 월 며칠 밤에 영종대교래. 영종대교. 영종대교 입구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카드로. 예. 당신이 면허증 없는데 누가 기름 넣은 거요? 당신이 운전해 간 거요? 이러니까 여자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화영이 부인 입장에서는 그 문성호기 때문에 열받아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 그럼에도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재명까지 죽이면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화영이가 자기 뭐 남편이지만 더 이게 이재명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 아. 뭐라 하냐면 이게 당신이 몇 년 좀 썩어 있더라도 이재명이 살려야 되지 않냐. 아. 물론 자기 말은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래야 이게 정권 교체자가 사면이라도 받는 거 아니냐. 어차피 뭐 윤석열 정권에 못 노니. 예.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당신이 사는 거 아니야. 이 논리는 이거고. 실제는 이게 앙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 변호인들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예. 전부 다 이게 이화영이 진심의 사랑은 문성옥이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이재명이한테 김현지가 있다면 이화영에는 문성옥이가 있다. 이게 다 바다합니다. 그 김현지 있잖아. 의원님 전정입니다. 그 문자 보내 보좌관. 예. 그게 그냥 보좌관인지 더 특수한 관계인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특수한 관계. 예.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화영은 다 그게 문성옥 씨하고는 내연 관계가 있고 카드 쓴 게 나오고 그때 미장원 주인이 당신들 부부라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의 압박. 당신이라면 이게 영원히 죽는다. 이재명까지 불만 우리 개딸 지지층도 매장되고 당신에게 그런다고 당신이 노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말도 맞기는 맞지. 예. 그렇지만 이게 부는 게 이화영한테는 형량을 좀 줄이는 길이거든. 근데 이화영 부인은 거꾸로 남편이 형량이 올라가든 말든 이재명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저는 잘못된 거고. 첫째, 그러니까 이화영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화영이가 오락가락 편지 쓴 게 바로 이제 그 민주당의 회유. 아, 회유.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지금 가냐 안 가냐. 지금 장해찬이가 계속 그러잖아. 예. 야 김영진 의원 이화영이 면회에서 안 해서 면회했으면 뭐라고 말했어. 빨리 밝히라 하잖아. 예. 특별면회 국회의원들 7번 했잖아. 지난번에는 정진상 때는 정성호 좌장이 가서 면회해가지고 마음 굳게 먹어라. 결정적 증거만 없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하면서 이렇게 따두게 해가지고 그때도 정진상이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 보도되고 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김영진하고 지목했어요. 예.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러면 이게 특별면회나 가가지고 이게 회유해서 안 했어. 이걸 분명히 면회인지 아닌지부터 밝혀보란 말이지. 예. 저는 밝히라고 했죠. 제가 단정 장해찬 최고위원이 밝히라고 하니 예. 아니 공당의 최고위원이 집권 여당에 아무 근거 없이 뭐 밝히라 마라 이렇게 막 촉구하겠습니까? 예. 그러겠죠. 제가 이제 특별 접견한 명단은 없어요. 그럼 막 장해찬 최고위원이 근거 없이 하겠느냐고. 예. 저는 그 전에 7번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부인의 압박, 그 다음에 민주당의 회유, 예. 이런 것 때문에 이화영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편지는 하나 보내놔도 그렇지만 이게 법정이나 이미 검찰에서는 진술했고 이 편지 보고 검찰에서 저는 검찰만 취재하잖아. 검찰에서 노발대발했더라고. 이화영 이놈에게 우리한테 어서 다 인정해놓고 이런 편지를 써. 근데 뭐 편지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야, 그렇잖아요. 예. 그 사적인 편지일 뿐이지. 이게 검찰도 지금 기가 막히잖아. 예. 이화영이가. 뭐 그래도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 뭐 진술 없어도 이재명이 불러서 조사하고 영장 치는 데는 이상 없다. 예.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KBS 보도 이후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겠다.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진술을
했다는 내용들이 잇따라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아마 여기저기다 SOS를 쳤겠죠. 자기 측근 김영진한테 가서 만나보라고도 했고 이해찬한테도 아이고 멘토님 좀 도와주세요 뭐 했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인의 탄원서도 나오고 잇따라 또 이화영의 방탄 편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서변호 수사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법정에서의 효력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또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다. 스토리 라인이 이번에는 영 형편이 없어서 잘 파질 것 같지 않다. 검찰이 수사는 안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회유하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증거인멸이고 또 대북 불법 송금 이 자체가 무기징역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제 그 이화영하고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북한에 보낸 걸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엄밀하게 보면 제3자 뇌물이나 직접 뇌물이나 형량은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1억이 넘으면 이제 10년 이상 무기징역. 예. 형량은 똑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직접 뇌물죄가 더 정확하게 맞아요. 왜 그러냐? 옛날에 이거 한동훈 장관이 이거 성남 FC 사건 생각해 보세요. 네. 성남 FC 사건에 이제 이거 두산이나 네이버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FC에 돈 낸 거 있잖아. 예. 요게 제3자 뇌물을 했잖아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뭘 했냐면 부정한 청탁만 하면 돈을 갖다가 아프리카 뭐 불우유 토끼에도 제3자 뇌물이 됩니다. 이랬거든요.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3자 뇌물에서 제3자는 뇌물 받은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장인데 누가 저한테 어떤 기업이 부정한 청탁을 했어요. 근데 이 돈을 나는 뇌물 안 받아 이 돈은 그냥 아프리카 난민 돕기에 도와주십시오. 이래도 이게 제가 제3자 뇌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부정한 청탁. 결국 이 제3자 뇌물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주는 거. 이게 제3자 뇌물이에요. 예. 근데 직접 뇌물은 자기가 받는데 부정한 청탁이나 요건이 필요 없어요. 예. 결국 그냥 직접 뇌물과 제3자 뇌물은 차이가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걸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돈 안 받고 남한테 주라 했잖아. 남한테 주라고 했으니까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해서 부정한 청탁을 추가한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은 쌍방울이 부정한 청탁을 했잖아요. 당시 대통령 되면 우리 쌍방울 그래 좀 도와주시오. 우리 그렇게 대북 사업 우리 독점합니다. 예. 기업이 조폭 기업이 아무 대가 없이 청탁 없이 돈을 공짜로 100억 주진 않잖아요. 예. 이 사건은 부정한 청탁이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도 뭐 당연히 되고 그냥 뇌물은 당연히 되는 거죠. 예. 근데 왜 저는 직접 뇌물이 맞느냐 하면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외관상은 제3자처럼 보이는데 직접 뇌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청탁받고 기업한테 야 우리 아들 좀 돈 좀 보내주시오. 이러면 이게 아들하고 저하고는 경제 공동체잖아. 이거는 직접 뇌물입니다. 예. 3자가 아니에요. 예. 또는요 제가 이게 박사님한테 1억 빚 갚을 게 있어. 근데 제가 내 기업 보고 내 빚을 좀 대신 갚아주세요. 이러면 이게 박사님이 제3자지만 제가 채권자 채무자잖아요. 예. 이럴 때는 이게 직접 뇌물이고요. 그럼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방북을 하려면 지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예. 김대중이도 북한에 방북하는데 4억 5천 주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는 NLL, 우리 바다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USB에 넣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나 이걸 북한에 USB를 준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지가 방북하려면 줘야 되는데, 이 말은 북한에 자기가 500만 불 달랬잖아. 네. 근데 300만 불을 지가 줘야 될 걸 쌍방울이 대신 주라 했잖아. 이런 직접 뇌물이에요. 왜? 내가 쌍방울에 직접 300 받아서 북한에 줄 걸. 근데 이게 바로 준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3자가 아니고 이재명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북한에 줄 돈을 대납이거든. 이런 경우는 저는 이게 직접 뇌물이 맞는데, 뭐, 근데 굳이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할지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아무튼 지금 검찰의 입장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지금 국회가 회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서 변호사님은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에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민주당의 자중질환도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좀 정략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지 7말 8초에 이재명 소환 그리고 구속영까지 친다. 이런 지금 방침이 섰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계속 보고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계속 뭐 온데 정보들이 검찰부터 뭐 온데 집권당 대변인실 자동으로 제가 연결돼 있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의 뭐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하잖아요. 하루 수십 개 놉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우리 방송하는 패널들 있잖아요. 예. 당연히 보내주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참고하니까요. 수많은 자료들이 뭐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이러다 보면 이게 그 오는 걸 보면 종합해 보면 지금 모든 자료들이 전부 이게 그 8월 초에 영장이다. 예. 뭐 이렇게 민주당도 한번 각오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근데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재명은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길이 없죠. 예. 만약에 8월 초에 치면 바로 이제 법원에 와야 되잖아. 이럴 때 이제 그 최근에 저는 법원하고 지금 이게 검찰이 전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김명수를 기소한다. 네. 대법원장. 그래도 이 판사들이 볼 때는 저거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장이면 자기 그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옛날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검사 때 판사들 많이 때려잡았잖아요. 양승태 때 그때. 예. 그때도 있고 이게 상당히 그 반감이 안 좋고 지금 이게 나름대로 김명수도 완전히 뒷단속을 확실하게 해놨더라고. 김명수도 알아. 제가 예. 영장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지방법원장을 70년 만에 최초로 자기 측근 전라도 그 우리법연구의 측근 예. 김정중 변호사를 중앙지방법원장이 딱 방편하기로 예. 최초로 판사들이 직선해가지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표로 된 사람을 이게 법원장 앉혀놓고 그다음에 영장 담당도 그 법원장이 보직을 정하잖아요. 예. 방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와가지고 이게 뭐 도망 안 가지 않느냐, 뭐 좀 이게 또 방어권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예. 내가 어디 도망가겠냐 이렇게 떠들어대면 만약에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예. 이게 또 검찰로서 입장이 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점에서 이게 그 진검 승부는 되는데 뭐 다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일단 이게 법원에 와 영장 실질을 받잖아요. 예. 그럼 이제 하나는 이제 확실한 게 있죠. 하나는 이제 무조건 1박은 구속돼야 됩니다. 48시간 구인영장이 됩니다. 예. 이재명이가 실질 받으러 오면 법원에서 48시간짜리 구인영장으로 심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심사가 저녁에 끝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새벽에 나올 겁니다. 예. 새벽에 나올 때까지 어디서 기다리느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지검 검찰청에서 기다리는 특혜를 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제일 특혜 받았죠. 집에서 기다렸어요. 집에서. 논현동 집에서 기다리다가 교도소로 갔죠. 예. 예. 새벽에.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은 특혜가 없어요. 이 말은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이게 이제 정검사나 신체검사 하는 그거는 이게 그 하나 진실이 밝혀지겠죠. 아무튼 우리 시청자나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을 언제 잡아넣느냐, 언제 사법 처리되느냐, 뜻만 들이지 말고 빨리 확실히 조치를 취하라 이런 여론들이 지금 비등하는데 일단 7말 8초를 기대해 보겠습니다.